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추석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은 이게 어느 순간 추석을 세지 마 해서 없다가 갑자기 또 부활해서 세요. 이게 완전히 금지된 거는 이 전체가 67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서 이런 봉건적인 게 불필요하다. 음력설이나 추석이나 중국식 전통이다라고 해서 못세게 해가지고 그 혹시 북한 추석은 빨간 날이에요? 하루로 돼 있습니다. 그날 쉬면 앞뒤 일요일에 대신 일을 해야 돼. 묘라고 생각하면 볼록한 게 묘잖아요. 응. 북한에만 있는 특이한 묘가 있어요. 북한의 실상을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송편을 빚고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풍경은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하지만 북한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추석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어떤 추석이 펼쳐질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 인류학과의 강정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속학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강정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남인희 씨와 박유성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함경북도의 추석 전해드리러 제가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평양의 추석 풍경을 생생하게 들려드릴 남인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뭐 두 분 혹시 추석 때 뭐 하면서 보내요? 저희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영화 개봉하면 영화 보러 가고 네, 좀 이따가 명절 분위기 한번 내볼까 하고 전 부쳐 먹고 둘이서 어디 갈 데는 없으니까. 아, 그래도 무지 먹긴 먹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시간 되면은 저기 그 DMZ 그쪽에 맞아요. 평화누리공원 아. 한번 가보고. 맞아요. 아, 슬프네요. 네, 추석이라 다들 기뻐하는데 저희는 약간 서글퍼요. 그래요. 왜요? 네, 왜냐면은 이제 만나볼 분들이 저 위에 계시고 못 보니까. 아, 네, 그래서 추석이 긴 게 정말 싫어요. 그냥 짧게 쉬었으면 북한처럼 하루죠. 네, 하루만. 짧게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요. 예, 찡하네요. 말씀. 올해는 특히 길어요. 네. 유난히 길어요. 황금 연휴 같이 좀 즐겁게 우리 보내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추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은 글자 그대로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겐 추석 이외에도 한가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럼 북한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을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냥 집에서 얘기하거나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추석이 더 편한데 공식 매체라든가 TV에서는 한가위라고 그리고 북한 달력에도 한가위라고 찍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이다.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민속 단어나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듣고 익숙한데 북한은 한가위가 되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예전에는 추석을 안 셌거든요. 그래요? 그냥 민속 명절이라고만 표기가 돼 있고 추석 자체를 그렇게 크게 안 셌어요. 안 세고. 국가에서 세지 말라고 거의 뭐 얘기를 해서 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한가위 분위기 내라 하니까 사람들이 또 한가위라고 해서 세고 아.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긴 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구나. 네.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마저도 입맛대로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군요. 몰랐습니다. 네, 북한은 명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사회주의 명절과 민속 명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북한의 가장 큰 명절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태양절이고 네.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 이 두 명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아.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명절 그랬을 때 떡 먹는 거를 가장 네. 중시했었습니다. 아. 떡을 먹으면 큰 날이에요. 떡이 어. 신한테 바치는 가장 소중한 재물이거든요. 신에게 바쳐요. 찹쌀로 한 떡을 바치는 날, 바치고 먹는 날. 이게 이제 큰 명절입니다. 아. 근데 북한에서는 광명성절, 태양절에도 배급이 나오고 배급이. 네, 광명성절에도 특별 배급이 나오고 공급이 나와서 먹을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놀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으니 북한 주민들한테 광명성절, 태양절은 큰 명절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즐길거리가 많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추석은 대표적인 민속 명절에 속하긴 합니다. 주민들이 애써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먹을 게 있고, 그다음에 하루는 당국에 좀 지시를 덜 받는 상태에서 산에 가서 친척끼리 또 아니면 주변 이웃끼리 이렇게 인접해서 같이 놀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한테 좀 큰 명절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혈연 위주에 보내는 명절이죠. 우리는 한국에서 추석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북한은 네.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거예요. 그거 제대고. 네, 민속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인 거고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명절에는 막 거리에 되게 축하한다는 그런 문구, 플랜카드들이 엄청 많이 나붙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당창건 기념일이다 하면은 당창건 몇 돌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추석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일하게 한국에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근데 그런 거 없는 네, 그런 날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추석 때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체제의 간섭을 잘 안 받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의 어떤 개인적인 명절이 아닌가. 그래서 이날만큼은 이제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그 김에 그냥 1년 중 하루 굉장히 잘 먹자, 배불리 먹자 약간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아빠들은 또 술 많이 마실 수 있어서 좋아하고 그날에. 애들은 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최대 명절은 두 김부자가 태어난 날이긴 해요. 사실 시기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때는 명절이 아니에요. 2월 16일 추워요. 먹을 거 없어요. 자, 4월 15일 이제 일하고 이제 씨앗 뿌려야 될 시기죠. 먹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추석은 어떤 날입니까?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풍성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에서 독려하는 이런 큰 명절에 비해서 추석은 사실 마음속의 최대의 명절이에요. 마음속. 먹을 게 많고 국가의 통제 덜한 정말 이 날만 많이들 기다려요. 네, 추석 때 흰쌀밥에 좀 기름 냄새, 고기 냄새 맡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이제 년 중에는 추석이거든요. 더 설레되는 날이겠네요. 그렇죠. 우리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추석을 없애기도 한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전통 문화의 맥을 끊는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명절을 금지를 했나요? 북한 정권이 이제 수립되자마자 봉건 잔재를 일수한다는 차원에서 45년 이후에 북한에서는 추석 설을 집중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네. 67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완성됐다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봉건적인 게 불필요하다 하면서 공식적인 금지를 시도를 했고 그때 추석이 공적인 차원에서는 아예 못 지내게 된 거고 제사를 못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0년 초반에 들어오면 이 남한하고 이렇게 남북 대화를 합니다. 네. 그때 되면 김정일이 내건 중요한 이념에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80년 초반부터 등장하면서 세시풍속 내지 이런 명절도 봉건이라고 비판했던 걸 우리 민족 것이라고 다시 살리는. 되살리는. 성묘를 다시 허용을 해요. 성묘만. 다시 성명. 제사는 못 지내. 제사는 안 되는데 성묘 산에 가라. 제사 안 되지만 성묘는 된다. 된다. 그러다가 이게 88년도 오면 남쪽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그때 남북 간의 대화가 또 생겨요. 네. 그때 북한이 남한에서는 하는데 북한에 없다는 걸 당국에서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88년, 89년에 순차적으로 추석, 대보름, 설, 음력설, 음력설을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일치해야 되니까 남한하고. 남한이 먼저 음력설을 설이라고 허용하니까 북한도 그럼 같이 했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의 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문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서로 의식하면서 특히 북한이 어떻게 보면 따라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남쪽에 하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추석 해야지라고 해서 88년도에 이제 올림픽 이후에 그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쉬려고 했는데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으면서
북한이 완전히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사실 명절은 풍족해야 되는데 아, 90년 초 중반부터 이제 이 명절 분위기가 또 없어지기 시작해요. 국가에서는 허용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럴 만한 여유와 상황이 안 되니까. 아, 여유 있어야 명절 세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동안 또 이 추석 분위기가 북한에는 거의 없었죠. 고난의 행군식에. 김정일의 말 한마디로 막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었던 게 북한에 있을 때 음력설이나 추석이나 중국식 전통이다라고 해서 멋세게 해가지고 음력설을 또 멋세고 양력설을 크게 하다가 갑자기 또 양력설을 이틀 쉬고 음력설을 3일, 4일을 쉬어라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와가지고 굉장히 바뀌었었는데 추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지금 올해 돌아가셨는데 내년에 제사를 못 지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민족의 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추석까지 없애지는 못한 것 같고 대신에 추석은 하루 정도만 쉬었었거든요. 하루만. 근데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뭐 문중, 뭐 적보 이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그냥 딱 집안에서 돌아가신 어르신이 있으면 그 어르신 제사 지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북한 추석은 빨간 날이에요? 공식적인 공휴일이에요? 하루 정도는 쉬게 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어렸을 때는 추석만 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부터 청명도 이제 그 좀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식됐습니다. 네, 그래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산을 가더라고요. 네. 네. 사네. 추석하고 청명은 겨우 내에 얼었다가 이게 흙이 녹으면서 이제 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다시 가서 이렇게 보살펴 주는 날. 그때 가서 이제 묘를 들여다보고. 네. 그다음에 추석은 이제 8월이잖아요. 양력으로 한 9월, 10월쯤 되는데 그때는 풀이 많이 자라니까 풀을 정리해 주는. 벌초. 그래서 그래서 봄 가을로 가서 이제 인사도 하면서 무덤을 관리해 주는 그런 건데요. 우린 추석이 3일로 돼 있잖아요. 아. 돼 있는데 북한은 지금 하루로 돼 있습니다. 하루로 돼 있고 그것도 이제 그날 쉬면 앞뒤 일요일에 대신 일을 해야 돼. 오, 대체 휴일제요. 대체 휴일이 아니라 대체 근무일이네. 대체 아. 근무일이라고. 우와, 너무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막 길어지다 보면 일주일도 가고 그러는데 그렇죠.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딱 하루만. 그럼 그 북한 주민들은 주로 뭐 하면서 지내요? 그 황금 같은 거 하루만 쉬는데 추석 때는. 제가 이제 북한 주민들을 많이 만나 보면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 걸 잘 기억하시고 네. 젊은 분들은 또 기억을 못해요. 네. 젊은 분들은 안 지냈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 전체로 보면 이걸 이제 암암리에 지내왔다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죠. 사실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한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씩 뭐라도 해서 네. 차별나게 차이 나게 이제 보내긴 했던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없어진 거는 이제 차례가 없어졌죠. 차례가 없어지고 북한에 아예 차례란 말 자체가 없어져서 추석에도 제사, 제사. 네, 그건 네. 제사. 설에도 제사 지낸다. 네. 차례랑 제사랑 다른 말인 제사. 네, 뭐 차이점. 방식도 차이가 있고 아. 제사는 기제사라고 해서 특별한 조상 한 분을 아니면 몇 분 모시더라도 특정하게 모시는데 차례는 일정한 조상님 전체, 성묘 가수도 전체 모시고 집에서 모실 때도 하나, 둘, 한 4대까지는 함께 모시는 걸 이제 차례라 하고 그거 차를 마치는 거고 단 제사와는 3번 절해야 되고 제사에는 차례는 한 번 절하는 건데요. 아, 그래서 북한이 3번을 다 절하는 거였군요. 아, 제가 그런 항상 부분에서 궁금했거든요. 지금 알았어요. 차례랑 다르게. 네, 북한은 차례가 이제 없어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성묘가 허용되면서 아. 주민들은 성묘를 주로 가면서 그걸 제사라고 네. 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성묘 가서는 제사 때와 같은 방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의례를 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는 최근에 제가 탈북하신 분들도 만나보고 그전 분들 만나보면 네. 최대한 풍성하게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어떤 방식으로는 이고 지든 해서 산에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성묘하러 가서 그 앞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최대 풍성하게. 그다음에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먹고 이제 남기지 않고 먹고 거기서 놀고 술도 마시고 놀고 이제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TV도 보고 네. 아. 그렇게 깔끔하네요. 시간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차례라는 말은 야 네가 절할 차례다 이거밖에 저는 모르거든요. 여턴, 말턴. 말던. 예. 이거 발표할 차례. 예. 근데 이제 제사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술 석 잔에 절 3번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술도 뭐 좀 다르게 따르고 절을 꼭 2번 반을 하고 반절하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나 했는데 오늘 그 의문점이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풀던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풀렸어요, 드디어. 네. 교수님 덕분에. 그리고 이 성묘가 사실 북한에서는 아까 이제 국가적인 명절 말고 민속 명절 중에 제일 큰 날이다 보니까 이날은 국가에서 하지 말라 해라를 떠나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챙기는 날이에요. 어머님들이. 집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날은 제일 많이 챙겨요. 그래서 한 달, 2달부터 성묘 준비를 합니다. 오. 일단 어머니들은 이 제사상에 올라가야 될 음식들을 빨리 섭렵을 해놔야 돼요. 장만해야 돼요. 네, 그럼 이때 당일이나 꼭 근처에 가면 사과값이고 생선값이고 너무 올라가요. 그래서 한두 달 전에 사과는 보관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2달 전에 사서 쌀독에 깊숙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제사 그래요? 음식을. 이게 뭐 수분이 많이 안 날아가고 그래서 그거를 몇 개씩 정해놔요. 근데 올라가는 개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걸 애들이 중간에 하나씩 훔쳐 먹어. 그럼 제사 당일에 보면 2개밖에 없어. 못 참아가지고. 그럼 사과를 못 올리는 이런 사건도 발생하고. 우리랑 하여튼 어머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커요. 그렇군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생선 같은 거는 이제 냉동이라든지 이런 뭐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절여서 맨날 며칠씩 이렇게 안 변하게 하고 그거 어떻게 더우니까 네, 그런 방식들을 세다 보니까 이 추석 때는 사실 어머님들이 제일 힘들면서 그래도 또 기쁜 어떤 그런 명절이죠. 아니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막 그 종갓집이라고 해서 한 달에 제사가 몇 번씩 있고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체 저렇게까지 제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북한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추석 하루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잘 지내려고 하고 그래서 평양도 예전에 좀 어려울 때는 다들 먹고 그랬는데 조금 2000년대 후반 들어서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니까 좀 장마당에서 보면은 추석 전에는 좀 많이 흥성거려요 사람들로. 육류라든가 생선 이런 쪽에 되게 웬만해서 잘 안 팔리는데 그때 시즌만큼은 좀 많이 다들 사가는 거죠. 1kg이라도 맞아요. 사다가 상에다 놔야. 거기 또 그 사람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조상을 잘 모셔야 그럼요. 일이 잘 풀린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든 엄마들이 애들 또 잘 먹이려고.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음식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교수님? 가정별, 가구별 경쟁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석에는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경쟁? 네. 경쟁이 네. 무슨 경쟁이면 너 좀 사니? 산다. 나도 좀 산다. 이런 너 냄새 좀 잘 풍기는 살아? 게.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데가 추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성묘를 가서 네. 각 집에서 뭘 준비해 오는지가 잘 보이니까 잘 보이죠. 뭘 준비했지? 서로 보고 비교하고. 네. 뭐 준비했지? 뭐 준비해야 잘 산다. 네, 잘 느낌 보여지니까 우선은 물론 이제 제상에 올라가는 조상님들 위주의 좋아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긴 하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해산물은 뭐 어떤 형식이든 꼭 올라가고 올라가야죠. 그다음에 이제 고기는 뭐 주로 이제 소고기 쓰기는 사실은 너무 불가하니까 어려우니까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꼭 수육으로 이렇게 크게 썰어서 이렇게 큰 덩어리 올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감자, 양강도 자강도 이런 데는 감자가 많이 나니까 감자를 위주로 한 음식도 있고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제사상에는 기름 냄새를 풍겨야 되니까 그래야 조상님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서 기름 냄새 맡고. 네, 그러니까 평안도 쪽에서는 노치라는 음식을 우리말로는 기름에 구운 찹쌀떡인데요. 그 위에다가 이제 꿀을 바른다거나 우와. 그래서 그런 건데요. 설탕을 이렇게 싹. 맛있겠다. 또 그래도 최대한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이제 추석
음식상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묘가 많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누구네 뭘 준비하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찬 가지수가 많으면 되게 잘 사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찬 가지수를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다 다 보니까 각자 분담을 해요. 삼촌 집에서 뭐, 우리 집에서 뭐 해가지고 점점 가면서 뭔가 되게 또 풍성하게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러니까 묘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송편도 무조건 네, 이제 가져갔었고 떡이 있어야 되고 고기 있어야 되고 생선이 있어야 되고 과일이 있어야 되고 네, 나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날만큼은. 네. 북한 송편도 우리처럼 이렇게 예쁘게 빚어서 만들어요. 우리 송편 잘 빚으면 딸 예쁜 딸 낳는다는 예쁘게 나와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예, 예쁘게 진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쁘게 빚어가지고. 북한도 그런 썰이 있어요. 뭐 송편 예쁘게 빚으면. 저도 뭐 별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컵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항상 했어요. 아. 네. 우리는 손으로 일일이 다 송편이 북한 저 위쪽으로 가면 좀 크고 네. 남쪽으로 오면 이제 손가락 맞아요. 표시를 좀 예, 내요. 손가락. 거기에 이제 강원도 함경도 쪽에 오면 손표시가 좀 들어가고 이것도 지역별로. 또 북쪽은 이렇게 송편처럼 동그랗게 만들고 그- 그 대신에 크기가 커지고 오. 함경도 쪽 가면 송편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고기 같은 거 야채 같은 걸 야채. 넣어서 만두처럼 만든 만두. 벤세 렌세라고 해요. 그렇게 부르고 그걸 송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과거에 쌀이 귀해서 아마 잘 못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상님한테 올리는 송편은 그 빚는 날에 그래도 손도 다 아침에 씻고 그런 약간 의식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전날에 솔나무를 솔잎을 따와요. 그래서 밑에 다 깔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송편을 넣어서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향이랑 같이 해야 송편이다. 헐송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 북한에 나무 없잖아요. 그거 몇 시간 걸어가서 그래서- 솔잎 따오고 이제 그게 여기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그렇구나. 정성 네. 다해서. 정성을 좀 다 해요. 네. 그리고 뭐 음식 그 명절 음식 하면 한국은 전이잖아요. 노릇노릇하게. 혹시 전도 해 먹어요 북한에서? 북한은 일단은 전을 그렇게 굽는 문화가 많지 않아요. 함경도 쪽은 제가 살던 함경도 거의 쪽은 없었다. 없고 그리고 북한에는 항상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만 준비를 해요. 한국은 제사상 올릴 음식이 충분해. 네. 그리고 계속 굽잖아요. 맞아. 먹어야 되니까요 우리.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맞아요. 북한은 충분히 제사상에 올린 음식만 해놓고 그거를 제사를 끝내면 그것만 먹어요. 그걸로 다 해결이 돼요. 해결해야죠. 없어도. 근데 여기는 계속 굽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것 같더라.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하나 또 다른 게 특이한 거는 찰떡을 집에서 아주 소리나게 쳐야 됩니다. 소리 나게. 네, 그래서 맷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입사를 아침에 해서 떡매로 떡을 치는 게 아침 문화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걸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떤 집엔 공고리가 다 깨져요. 떡 치고 나면. 아침은 떡집이에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한민족한테는 중요한 찹쌀이 더 중요했었어요. 아 그래요? 찹쌀로 떡을 빚는 것. 이게 중요해서 찰떡은 기본이 기본. 무조건 제 그래서 찹쌀떡을 이제 북한에서 한 덩어리째 올리기도 하고 크게 올려.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올리는 걸 신성하게 생각하죠. 아파트에서 떡 치면 쫓겨나요. 칠 수가 있는 문화가 그렇게 할 아니잖아요. 수가 없죠.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이 땅집이 많다 보니까 다 이제 마당에 나와서 이거 아니, 치고. 아파트 다 집에서 마당. 해요. 아파트에서 쳐요? 미니 씨도 쳤어요? 치죠. 송편 같은 경우에는 쌀 가져가면 바꿔주는 그런 게 생겨났어요. 근데 찰떡은 아직까지는 찹쌀을 쪼가지고 직접 이거 절구를 쳐야 되는 그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찰떡을 만들 때는 무조건 집에서 만들어요. 떡집 따로 있어요. 우리 다 사 먹는데 요즘은. 그런 떡집 거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평양에도. 네. 우리나라는 차례상 차릴 때에도 홍동백서 같은 격식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린아이도 알아요. 홍동백서는 북한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 만나 뵈니까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부 뭐 책이 있다거나 숨겨져서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뭐 좀 아는 경우가 일부 계신데 오. 대부분은 잘 모르십니다. 제사상에 음식 올린다. 그다음에 음식에 밥, 국, 떡. 그다음에 기름 냄새 난 무엇. 그다음에 과일 올린다. 홀수를 올린다. 맞아요. 이런 규칙들은 기억하는데요. 그보다 더
복잡한 규칙. 그러니까 안쪽에 뭐 밥, 그다음 순서대로 삼열로 쌓고 마지막에 이제 간식류, 바닥류, 앞에 향을 두고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걸로 돼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그 봉건잔치 일소 때 북한 당국에서 워낙 강하게 금지를 시켰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제사를 산에 올라가 지내면 할머니가 있는 집들은 할머니가 이렇게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기다 요거 놓고 여기다 저거 내서 저희도 외할머니가 자 고기 생선은 뭐 어디 동쪽으로 꼭 머리는 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일 잘하시니까 네, 할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직 북한의 어떤 자료는 다 소실이 됐지만 머리 기억하시죠? 기억은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하고 술 이렇게 따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남아 있더라고요. 제사 지식인 할머니 항상. 예. 그렇게 전승이 되는 건데 이게 국가에서 너무 강하게 무섭게 대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좀 조심스러워하고 자식이 또 당간부로 출세하기를 바라면 북한도 다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데 당간부가 되거나 당원이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걸릴까. 알면 보탬이 될 게 없다 경우에는 굳이 뭐 말을 해주진 않겠죠. 한국에서는 그 한자로 뭘 적어서 이렇게 넣고 지방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근데 그 평양에 있을 때는 그냥 사진만 넣고 이제 지냈었거든요. 그러고 제사상 음식에는 고춧가루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그렇게 들었었고, 그다음에 그 어렸을 때 막 너무 먹고 싶잖아요. 아침부터 떡을 보면 맞아요. 막 먹고 싶은데 엄마가 막 안 손을 되죠. 탁탁 치면서 그럼요. 제사상에 올라가기 전에 먹으면 먹으면 안 되죠. 부정 탄다고. 그럼요. 그래서 제사상 할아버지 드리고 그다음에 먹어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성묘는 어디로 그 북한 주민들은 어디로 가요? 성묘? 아, 북한 주민들은 산주인이 나라라서 네. 이 당에서 뭐 아니 뭐 그냥 쓰면 되는 네. 그런 정도라 몇 호 구하기가 쉬워서 아직은 매장 문화가 많은 편이죠. 쉬워요. 구하기 쉬워요. 대도시 가령 뭐 평양 정도 되면 화장이 나오기도 하고 권유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소도시에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매장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매장된 곳을 보통 공동묘지 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성묘를 하게 되죠. 그쪽에. 그렇네요. 공동묘지네요. 그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묘가 이제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되게 신기했던 게 이렇게 마음대로 암대로 묘를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이제 정해진 데가 있어요. 그렇죠. 어봉산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벙우리가 5개라고 해서 어봉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무조건 평양 사람들이 죽으면 묻히는 곳이라고 약간 공동묘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산을 보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냥 묘가 엄청 많아요. 하겠네. 네, 그래서 그날에는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좀 평양시 외곽에 있거든요. 그래서 궤도전차를 타고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가야 돼가지고 막 넘밭을 지나서 가고 막 그래서 가서 보면은 여 밑에쯤에는 거모부 묘가 있고 쭉 올라가면 또 할아버지 묘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갔던 김에 다 만나고 막 못 타고 간다고요? 저는 딱 이 얘기를 트램. 들었을 때 다들 트램? 자가용 타고 다 같이 이동하겠다 생각했는데 그거 너무 한국식 사고였어요. 그렇지는 않고 네. 트램이라고 약간 트램이 있어요? 궤도전차 트램. 전기로 평양에 가는 있는 거. 평양 트램. 네.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들 여기서 그날은 다들 어봉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평양은 그래도 사람답게 가네요. 우린 달구지 타고 가요 아직도. 아니 진짜예요. 달구지도 타고 걸어도 간다. 지방은 왜냐하면 음식을 이구지구 가야 돼서 달구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집안 여기 평양이고 여기 좀 다른 지역. 여기는 완전 시골이 얘기하는 완전 거니까 그래서 좀 분위기가 달라요. 네. 그럼 사실 요즘 한국 무덤 대신 네. 이 자리도 없고 구하기 힘드니까 그 납골당도 많이 하잖아요. 이 북한에 납골당이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때요? 글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이 조금 도입돼서 낙골당 개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가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9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봉산에 묻히셨고 그다음에 친할아버지는 200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이미 어봉산에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평양시의 곳곳에 유골 사업소라고 해가지고 유골 보관 사업소인가 그런 게 생겨났어요. 추석에 가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찾아서 주세요 그분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근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다시 갔다가 맡기는.
막힐 땐 술 한 병 같이 이렇게 잘 봐달라고 그런 문화가 또 생겨났어요. 술 한 병과 함께. 네, 그분은 그날 술 엄청 많이 생겨요. 관리하시는 분 진짜 다 가져오니까 술. 야, 그리고 사실 북한에만 있는 특이한 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의 묘라고 생각하면 볼록한 게 묘잖아요. 응. 네, 근데 예전에 김정일이 현지 시찰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다 벌거숭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묘밖에 없는 거예요. 볼록볼록볼록. 그러니까 저거 너무 보기 싫다. 저거 어떻게 좀 해라. 해서 평묘를 만듭니다. 오. 그래서 북한의 한때 다 평묘예요. 산이 뾰족하지가 않고 다 깎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묘를 만들어요. 네모나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음 해에 가면 물이 실리고 이렇게 해서 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묘가 없어지면 농사꾼들이 여기다 또 농사를 짓고 어머머머머. 그래서 묘가 계속 유실이 되는 거예요. 어머. 아,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묘하면 항상 이 비석을 세우는데 네. 돌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다 나무거든요. 오. 다 나무로 꽂아요. 근데 1년 내내 못 가면 그 주변에 사는 시민 뭐 사람들이 뗄 게 없으면 몇 대를 다 가져가서 그거 없어져요. 때가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나서 추석에 갔는데 분명 요 지형에 여기 딱 우리 아버지 묘야. 그래서 집이 이제 거기서 아버지 묘일 거야. 해서 다 정리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앉아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이 왔어. 다른 가족이 와서 우리 아버지랑 혹시 무슨 관계냐. 우리 아버지가 점점 숨겨놓은 자식이냐. 숨겨놓은 자식이나 이래서 주먹 다짐하고 한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당국에서 그런 경우 진짜로? 드라마네, 진짜 드라마. 이런 거 북한판 많아요. 사랑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북한 애들 지방도 이제 그럼 화장 문화를 도입해라라고 해서 한때는 화장 문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다시피 화장 문화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화장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북한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이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 아, 제도 없어서. 네, 그게 센 불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프라가 없다. 인프라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 한 번 하는데 엄청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지금 하려면 훨씬 비싸고. 내가 석유 다 사가야 되고요. 예약도 되게 잡기 힘들고 아. 그래서 아직도 지방에는 그냥 다 산에다가 다 이장을 하는 게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야, 비슷한 듯 다른 북한과 우리나라의 명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선물입니다. 우리처럼 북한에서도 명절 때 특별 배급이나 선물이 나오나요? 글쎄 국가에서 나오는 거는 없는 걸로 없습니다. 공식적인 건. 나라에서 나오는 네. 게 없다. 체제 선전용 명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네 알아서 세라 이런 정도인 거고 김일성 생일 뭐 당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에는 정말 국가에서도 주지만 평양시 공급도 있지만 또 직장에서도 따로 선물이 나오는데 추석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 선전용 명절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알아서 다들 장마당 가서 사서 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주면은 북한 힘든데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챙겨야 될 명절이 너무 많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장탄건, 뭐 7.27 나가는 선물이 나가는 선물이 너무 많은데 이런 민속 명절까지 챙기다 보면 북한 경제는 지금보다 더 허덕이죠. 그래서 이때는 크게 뭐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이면 놀이 문화도 빠질 수 없습니다. 북한 추석 민속놀이 최고의 빅 이벤트가 바로 씨름대회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추석 씨름대회는 어떤 모습일지 북클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명절이면 더 주목받는 우리의 전통 스포츠 씨름. 북한에서도 씨름은 인기 스포츠입니다. 이른바 대황소상 전국 민족 씨름 경기라고 불리는데요. 일반 주민도 참가할 수 있는 전국 대회로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여 출전하게 됩니다. 먼저 평양시의 성철민 선수입니다. 다음은 평안북도의 최동범 선수, 황해북도의 김한철 선수. 이렇게 결승 단계 경기에 8명의 씨름 강자들이 올라왔습니다. 북한에선 김일성에 의해 씨름이 전국에 보급되고 김정일의 지시로 추석마다 경기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씨름도 2명의 선수가 삿발을 메고 바닥에 먼저 닿는 사람이 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남북의 씨름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모래 위에서 경기를 치르지만 북한은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의만 입는 반면에 북한은 위아래를 모두 입고 경기를 치릅니다. 경기 규칙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판당 1분인 우리와 달리 북한은 3분이 주어집니다. 씨름 경기는 한 회전을 3분씩 3회 2승의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무릎을 꿇는 것이 준비 자세지만 북한은 서 있다가 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맞춰 경기를 치르는데요. 북한에서는 체급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성철민 선수는 나이가 34살이고 몸무게는 100kg입니다. 동대연구역 종합식당 노동자입니다. 한편 푸른색 삿발을 낀 남포시 김충진 선수는 나이가 26살이고 몸무게는 80kg입니다. 와우도 체육단 노동자입니다. 우승자에게는 한때 대회명에 걸맞게 황소를 부상으로 수여했는데요. 1등을 한 선수에게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송암용기 소목장의 대황소와 금소방울이 수여됩니다. 대황소의 무게는 8월 18일 현재 1톤입니다. 최근엔 우승컵과 금메달, 상장만 수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남북의 씨름 규칙엔 차이가 나지만 공통 분모도 존재합니다. 2018년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공동유산으로 인정돼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 전통 민속 경기 씨름이 남북에 공동 등재한 첫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같은 문화유산을 남북이 각각 등재한 경우는 아리랑과 김치, 씨름 3가지가 있었지만 남북이 같은 유산을 함께 등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다르게 발전해온 남북의 씨름. 하지만 남북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임은 분명합니다. 혹시 씨름 말고 추석 때 또 하는 민속놀이가 있어요? 전승된 민속놀이는 북한에서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는데 나라에서 씨름 권유하고 제가 볼 때는 근래 이런 부분을 추석 때 하는 건 뭐 그렇게까지 딱 맞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많이 행해졌던 놀이는 맞습니다. 윷놀이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허용하니까 집안에서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는 TV 보거나 네. 아니면 시간이 생기면 녹음기 틀어서 노래하고 또 춤도 추고 노래 듣는 거. 남성분들 술 마시고 주패라고 해서 카드놀이 많이 즐기고 네. 그런 것들이 요즘 현대 추석의 민속놀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사실 어르신들은 드시고 이렇게 놀면 어린애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노는 게 연을 직접 저희는 다 만들거든요. 연 만들어요. 네, 연을 만들어요. 수수깡으로 이렇게. 우와. 연 낭만 만들기 있다. 하고. 네. 제기차기는 북한에서 평상시에 사실 빼놓지 않는 애들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 이때 사실 제일 많이 해요. 제기차기를. 어린이들. 네. 연날리랑 저기. 네, 그리고 저녁에는 꼭 식구끼리 모여 앉아서 윷놀이는 무조건 해요. 추석에 네, 추석에는 꼭 해서 이걸로 내기를 하고 내기. 문화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영어라든지 문화랑 흙빚기 뭐 해서 이제 뒤로 가는 백도를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삐끼? 네, 뒤로 가고 빠꾸. 동계 걸슌 몽 이런 식으로 약간 말들이 좀 다르긴 한데 그거를 꼭 추석이랑 설 때 꼭 모여 앉아서 집들끼리 그러니까. 가족끼리 편 먹고 하거든요. 우리도 가족끼리 모이면 윷놀이 많이 해요. 이렇게 가족끼리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모두가 세대 불문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별로 없죠. 네, 그런 공통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에 특선 영화나 특집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네. 과거에 지금처럼 OTT가 발달 안 했을 때는 신문에 나온 특집을 오려가지고 이거 꼭 보겠다라고 챙겼던 세대가 있습니다. 네, 북한도 추석에 특별히 편성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애들 중에서는 이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 홍길동전을 추석 때 꼭 한 번씩 틀어줘요. 이거 평상시에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찍어놓은 지가 지금 80년대에 만든 영화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 이후로 이거보다 더 대작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방영을 해주는데 그래도 해마다 봐도 재밌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오늘의 순서나 여기서 안 나온다. 그럼 추석에 대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욕도 하고. 네. 무조건 챙겨봐야 돼. 무조건 챙겨봐요. 고전 영화 중에서는 요거 하나 무조건 봐야 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에 나홀로 집에 홈런. 꼭 찾아보는 거죠. 꼭 찾아보는 물론 봐야 크리스마스 보내는 거. 그렇죠. 그런 느낌. 자, 북한의 추석 프로그램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 화려해졌네. 이게 언제 거예요? 우와, 산물놀이죠. 이런 거겠죠? 2018년? 되게 화려해졌네. 칼군. 알아맞히려면 골든벨. 북한의 도전 골든. 골든벨 이거 어려워. 도전 골든벨.
거기도 이건 있구나. 약간 영재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그래. 진짜 어려워. 그래, 우리 그 장학 퀴즈 같은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거 보기보다는 요때 못 본 드라마, 한국 드라마 이런 걸 그냥 몰아서 보는 시기예요. 그리고 요때가 단속하는 사람들도 추석이라 세기 때문에 단속이 심하지가 않아요. 어우, 좋네. 그래서 요때는 좀 마음 편안하고 놓고 볼 시기입니다. 이 좋은 시기에 누가 저렇게 장구 치는 거 보겠어요. 한국 드라마 봐야죠. 아, 이렇게 주민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추석을 즐기면서 보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추석날 그래도 꼭 이것만은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게 있나요? 북한에 있을 때 제사 지낸 음식을 거술에 이제 하면은 일이 잘 풀린다라고 이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밥이랑 물이 있다면 물에다가 제사 음식들을 한 점씩 다 떠서 넣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할아버지가 드신다고, 돌아가신 분이 드시는 거라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그거를 밖에 가지고 나가서 이제 묻어요. 땅에 묻으면서 할아버지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에 저희 삼촌이 중국에 요리사로 나가셨거든요. 그 해에 딱 했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뭔가 효과가 있나? 막 그런 그러니까 북한이 오히려 더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걸 더 믿는 것 같아요. 고슬의 생소한 단어인데 그 덕분인지 잘 풀리셨네요. 근데 그 예식 우리도 있어요. 그렇죠, 고술에 선생님? 그러면 네, 우리도 해요. 고술에 지금도 하는 경우가 있고 있어요. 예. 고술에는 어떤 특별한 의례 전에 그 의례가 행해지는 장소의 신 네. 해서 뭐 산신이나 토지 지신께 이제 먼저 인사를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수례를 행하는 걸 통해서 이제 작은 네. 소원 같은 걸 많이 빌고 했는데 뭐 형식적으로 음식 먹기 전에 이렇게 고수례를 행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쪽이랑 북쪽이랑 제가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저희 외갓집은 항상 추석 되면 달에다가 소원을 비는 거를 할머니가 꼭 다 시켜요. 보름달. 네, 나와서 달 보면서 소원 빌라고. 근데 사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소원을 빌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주술행위를 못하게 금지를 해놨는데 이게 좀 대대로 그래도 어르신들이 있는 집들은 꼭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원은 속으로 비는 거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원하고 싶은 거 얘기해라. 그래서 꼭 다들 나와서 소원 빌고. 근데 대보름날 빌어도 잘 돼요. 그래도 잘 우리도 돼요. 해요. 저 대보름날 빌어가지고 뭘 다 나갔잖아요. 이렇게 추석은 온 가족이 화합하는 날입니다.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윷놀이도 하면서 결속을 다지는데 또 사람이 모이면 꼭 삐걱거리는 순간이 옵니다. 덕담이 오가다가도 어느 순간 잔소리로 바뀌고 이거 선 넘는데 라는 부분이 네.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바로 명절 스트레스인데요. 네. 우리는 명절 스트레스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취직 언제 하니? 시집 언제 가? 네, 뭐 세아마 시집 언제 갈 거야? 저는 명절마다 한국에 없습니다. 언제 가요? 북한에도 이런 명절 스트레스가 있나요? 어때요?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가면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갈 때마다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해지냐 삼촌들이 그러고 아무 남자 만나지 마라 막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은근 그 친척들 간에 그 자기 자식 자랑 그런 게 있어요. 빠질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굉장히 표준대로 잘 커서 엄친아의 그 전형이거든요. 과학고를 가고 김제공대를 그렇게 갔으니까 엄친아구나. 돈 한 푼 안 들이고 갔으니까 고모라든가 이제 뭐 삼촌 고모들이 막 우리 아들은 군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우리 엄마 들으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은근히 있어요. 북한도. 이거 네. 어디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사회 문화적으로 심지어 뉴스에서도 다를 정도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공공연하게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돈 빌려달라는 얘기.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네, 예민해요. 이거는 진짜 예민해요. 네, 추석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죠. 네, 그리고 사실 어머니들의 이 고충이 최고치를 찍는 날이 사실 추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북한도 똑같아요. 고생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버님들은 평상시에 먹는 술 약간 눈치를 보거나 힘들어해요. 출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추석 때는 이제 풀어놓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밤새 술상이에요. 그럼 어머님들은 그거를 다 치우고 또 갖다 드려야 되고 시어머니 와 있고 이러니까 아버님한테 잔소리도 못 해야 되고 그냥 하라는 거 해야 돼서 사실 어머님들한테는 정말 힘든 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북에는 뭐 평양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꼭 술상이 벌어지면 그 뒤에는 꼭 싸움판이 벌어져요. 무조건 있어요. 주사 심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추석날에는 뭐 집안에 접시 한두 개 깨지는 건 기본으로 그냥 있는 일 중에 하나로. 그래야
작년 추석 아주 인상 깊었네 이렇게 넘어가는 날 그렇게. 중에 하나. 근데 진짜 그랬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계속 밤새도록 어머니가 술상 보시고 그게 명절 문화였어요. 그쵸. 우리도 그랬어요. 아, 네.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러면.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 네, 맞아요. 주민들이 추석에 진심이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그 체제 선전용으로 이 추석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진짜 그런가요? 글쎄 이제 추석은 그래도 이제 봉건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없애면서 민족적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북한에서 민족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허용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 체제 선정과 결합시켜서 좀 만들어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주의 문화 정책의 핵심은 형식은 민족, 내용은 사회주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옷을 입힌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복 네. 입기 권장하고 내용은 이제 평등성. 그다음에 북한의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체제 충성,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것도 추석에 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씨름 대회 같은 게 형식적으로 씨름인데 실제는 이제 북한 국가 체제 내지는 김일성 내지는 김정은 이게 잘해서 이렇게 세계 유산이 됐다 이런 게 이제 선전되는 그런 식으로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 추석이 이렇게 주민들과 북한 정권의 상호작용 속에서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미니 씨랑 유성 씨는 한국에서 추석을 지내본 입장에서 북한과 비교했을 때 추석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요? 일단 민족 최대의 명절이고 한국에서는 추석이 그러고 직장인들은 그 추석 보너스가 있더라고요. 인센티브. 그거 되게 짭짤한. 맞아요. 제일 많아요. 네. 추석 인센티브가 제일 많이죠. 네, 남편이 그걸 딱 받아오는데 와 엄청 쏠쏠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야 한국에서는 놀면서 노는데 돈까지 주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북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고 이제 요즘에는 제사하는 분위기 그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해외 여행도 가고 막 그러는데 북한은 여전히 하루밖에 못 쉬고 그 안에서 음식 준비하는 건 다 어머니들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좀 바뀌지 않지 않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생활이 365일 중에 364일이 못 살고 못 먹고 하고 힘든 날인데 추석만은 그래도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덕담도 하고 좀 배불리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만은 많이들 기다리고 그런 날인데 반대로 한국에 와서 364일을 잘 먹다가 이 날에는 가족끼리 모여 앉으니까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가족끼리 같이 있던 그 시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생활은 되게 한국 생활이 만족스럽고 좋은데 이 추석이 너무 긴 게 저희 가족은 약간 불만이에요. 오히려. 이때는 어디 갈 수도 없고 다 닫고 이러니까 더 고향 생각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북에서 온 분들, 실향민들이 이 명절 때, 추석 때 이럴 때 이제 가족 생각, 고향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외로운 날일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북한 추석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몰랐던 것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